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네요. 터,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좀 방송을 늦게 한 게, 고양이 알러지가 좀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긴급하게 고민 좀 하다가, 피부 진정 좀 하고 왔습니다.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고통이에요. 요즘 우리 애 막내가 애교가 많아져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터, 도깨비 터, 귀신 터, 잘 되는 터, 망하는 터, 사람 죽어나는 터, 살리는 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도깨비 이야기를 하면 다들 너무 잘 될 것 같아. 도깨비 터를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도깨비님들이 잘 불려줄 거야. 그런 데는 술 장사해야 돼. 흥이 많이 나는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야 돼. 막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하자면 도깨비터는 귀물에 속해서 귀신터 안에 있는 게 도깨비터예요. 한마디로 귀신터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귀신터는 뭐예요? 흔히 폐가에 있는 거. 잘 생각해봐. 폐가 가서 우리가 술집을 차려, 노래방을 차려. 그럼 누가 줘야겠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잔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도깨비터네 아니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귀신터 안에 도깨비터가 있고 도깨비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도 신령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깨비터 함부로 들어가면 사람 죽는다고. 그래서 도깨비도 어떤 스타일이 계시는지 정말 대접을 깔끔하게 아주 기깔스럽게 해드려야 될지, 혹은 그냥 와서 재미나게 놀고 가, 딱 3년만 장사해, 이런 분이 있다던가, 나는 좀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싶어, 빨리빨리 나가, 이런 스타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신앙심 없으면 난 안 받아줄 거야, 막 이런 분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귀신터 도깨비터를 어떻게 찾아요? 일단 귀신터는요, 그렇다고 귀신터가 안 풀리는 터는 아니에요. 자꾸 눈길이 가고 자꾸 관심이 생겨요. 귀신터든 도깨비터든 공통점은 자꾸 관심이 가고 지나가더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저기 있으면 즐거워. 계속 놀고 싶고 들어가면 흥이 나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음식점 장사야, 맛대가리가 없어도 계속 생각나. 거기 있으면 좀 즐거웠던 기억이야. 약간 기억이 각색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자꾸 단골을 그렇게 많이 안 생겨도 자꾸 새로운 손님이 소문 듣고 온다던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다던가, 그냥 관광지인데 또 자꾸 온다던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오는 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구석진 데 있어도 사람들이 야금야금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오고 어떻게든 대박이 나는 터를 귀신터 도깨비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지. 그러면 도깨비터 안에 품는 게 귀신터라면, 귀신터는 그러면 뭘 불려줘요? 이 공통점은 잘 불리고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터라고 하는데, 귀신터 같은 경우는 그럼 뭘 해줘야만은, 귀신들이 그만큼 드나들기 때문에 그 터에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음산하면 우리가 뭐야, 뭐 지나간 것 같아, 이것처럼 자꾸 눈길이 가는 터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들이 지나가는 터이기 때문에 귀신들 분들 한쪽에 가세요 하면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터예요. 이쪽은 사람이 조금 생활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쪽에 좀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장사를 하면 굉장히 좋다. 또 도깨비터 또한 내가 이 정도 좀 대우해드릴 테니까 잘 불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빌면서 가면은 도깨비터 또한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대표적인 대우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면은 사실 둘 다 아주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일반 가정집에도 있나요? 하면은 있어요. 잘 생각해봐. 거기가 오피스텔이야. 어떤 오피스텔은 상가형이 있고 주거형이 있잖아요. 귀신터든 도깨비터든
도깨비님들이 여긴 상가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거기에 자꾸 고이다 보니까 도깨비님들이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고, 귀신도 자꾸 지나가니까 여기를 통로를 달면 다 편안하더라 하면서 지름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터들이 공사를 하고 지신, 얘들 강북구면 강북구의 지신, 그리고 그 안에 수유동이면 수유동에 터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꾸 공사가 되고 기가 흐르고 기가 흩어지고 하면서 터신 지신의 합의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기가 흐르면서 그 맞는 기에 따라서 기가 변형이 되고 섞이기도 하면서 물 흐르듯이 계곡물처럼 쫙 갈라지면서 귀신터기도 하고 도깨비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이 보기엔 좀 사실 어려워요. 자꾸 음산하면서도 혹은 양지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도깨비터다 귀신터다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야 여기 도깨비터야, 장사하면 잘 되겠다 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손님이 절대 안 들어와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귀신터 안에 도깨비터가 있다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도깨비님들이 100%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귀신터였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러면 터신은 뭐예요? 터신은 어떻게 생겨야 하잖아요. 자꾸 터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매매할 겁니다, 전세할 겁니다, 월세할 겁니다, 이런 분들 터신 배우고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요, 터신의 역할은 우리가 아까 도깨비 귀신터 얘기하듯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얼마를 머무르든 내 재물을 불려주고요,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서 막 풍수해주는 해바라기다, 풍수해주는 달마도사다, 풍수해주는 부엉이다 하면서 온갖 거를 다 갖다 놓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터신 대우하고 터신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북돋아주고 나와 터신의 기운이 합의되려고 자꾸 물건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금기운이 부족해요, 터신님,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하는 것도 아까 말했잖아. 무슨 귀신터든 도깨비터든 잘 빌면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게 됐어요 하고 고하고 들어가는 거랑 매매했을 때랑 똑같은 거라고. 매매하고 들어갈 때 고사하는 분들 굉장히 은근히 많아요. 조용히 하시지. 그리고 차고사로 똑같은 거야.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집터에 우리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터에 대해서 인사를 구하고 거기에서 잘 거주하고 잘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터신의 성격은 어떻고, 터신은 뭘 좋아하고요? 터신 고사행 그러면은 뭐 꼭 돼지머리가 필요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 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요, 터 신령님들도 현대식 옷을 입기도 하시고요, 약간 몸빼바지 입고 편안하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나타나긴 합니다. 거기에 도깨비가 터로 잡혀 계시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면은 터신이 그러면 좋아하는 게 꼭 돼지머리가 올라가야 되나요? 꼭 고기 반찬에 뭐 과일 5컵에다가 삼색나물 막 지수성 차면 제사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터신 같은 경우는 나는 누린내가 너무 싫어요. 나는 고기 절대 아닙니다. 저 약간 비건이거든요 하면서 고급진 과일 좀 올려주세요. 좀 귀한 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상견례 과일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좀 족발 좋아하고요, 삼겹살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 보니까 항상 부럽더라고요. 고기 반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마음 담아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개수는 적어도 질은 올리세요. 제가요, 사업하느라 시작하느라 집을 매매하느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질을 올리세요. 양보다 질이다. 고급지게 가세요. 내가 100살기 하나 제대로 올리세요. 그냥 내가 올리더라도 과일 하나를 제대로 올리세요. 3종 세트, 5종 세트, 10종 세트 필요 없어요. 제대로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에게 이러면서
비웃지 않으세요? 비웃으면서 장난치는 서신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깨비가 터신으로 주시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장난 엄청 치시겠지. 에따 똥이나 먹어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면 그러면 터신은요 아파트마다 계시나요 하잖아요. 터의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아주 먼 옛날부터 빌면서 오고 귀에 흐름에 다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터신은 어떤 데는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로 다스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작은 땅덩어리로 다스리는 터신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다 하면 한 분께서 그 터를 같이 관리하기도 하는데 유독 얘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터신도 사람을 가리나요? 맞습니다. 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매매가 안 돼서 점집에 좀 갔다 왔어 이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방문하신 우리 신도님들이 있어요. 이번에 무슨 전셋집에 나가야 새로운 전세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지금 아무리 해도 제 계약자가 없어요. 다음 계약자도 없고요. 제 매물도 없고요. 저 상가가 안 팔려요. 부터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제 실령이 이제 가우 안에서 힘의 안에서 우리가 설명해 드리지만 터신이 안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너무 이뻐해서 굉장히 괜찮은 경우예요. 혹은 너무 싫어서 어디 한번 골탕 먹여봐라 이러면서 안 놔주는 거예요. 보통은 전자가 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이사 가야 되는데 터신이 나 안 놔주면 어떡해요? 집값은 내려져 가는데 빨리 토 껴야 되는데 이자는 올라가는데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이럴 때 터신의 대우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계약자, 나처럼 좋은 계약자, 나보다 좋은 계약자가 오도록 비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그런 분을 우리 집에 좀 살래? 우리 상가 좀 살래? 이런 대우할 만한 정말 좋은 분이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보다 괜찮은 애가 왔구나. 내가 널 포기하겠어 하고 바로 계약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렵죠. 일반인이 관상이 좋구나, 너는 우리 터신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혹은 점집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후자 같은 경우는 어디 한번 골탕 먹여봐라 하면서 절대 안 놔주는 경우. 너가 어디 가든 간에 큰일을 화를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복수할 때까지 절대 안 놔줄 거야 하면서 계속 다리 다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백혈병 걸리게 하고 안 걸리게 하면서 터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가위도 눌리게 하면서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이서도 못 가게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복수전이야. 그러면은 터신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하면은 터신마다 힘도 다르고요. 각 역할도 다르고요. 벌어들이는 돈의 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 오면 어디로 이사 가면 제가 부자가 될까요? 어디로 가야 제가 잘 살까요? 하면서 다 이렇게 주소지들을 막 갖고 오셔요. 그리고 막 사진도 다 찍어갖고 이 집이 좋아요? 저 집이 좋아요? 이 집은 어때요? 하면서 자기 미래에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깔탈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자기 미래 계획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터신을 한번 합의를 보고 합을 보고 나와 궁합이 잘 맞는 터신이라면 정말 불려주면 내가 200만 원 벌사하면 2천만 원 벌게 해준 터신이 자리 잡은대요. 근데 그렇다고 2천만 원 그냥 벌리게 같아? 내가 그만큼 일해야겠죠. 머리를 굴리던가 투자를 하던가 그 정도로 돈복 주는 터신도 있고요. 어디 털에 들어갔더니 여기 기가 좋고 자연이 좋았고 내가 항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됐잖아. 이런 터도 있다. 그 정도로 건강운을 관리해준 터도 있고요. 어떤 터를 들어갔더니 내 인복 도깨비터, 흔히 말하면 도깨비터처럼 내가 사람들의 인맥이 굉장히 좋아지는 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면 혹 우리가 점사를 보면 터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터신을 크게 확장시켜서 산신령인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끔씩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사는 곳에 근처 산신령이 한번 인사드리고 오세요. 잘 될 거예요. 사업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가다마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너무 이 사람이
산신령이가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한테 직접 빌면 좋지만 본인이 빌어도 만사오케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산신령이 쟤 좀 오라고 해봐, 내가 도와준다고 말 좀 해봐, 이런 경우 딱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산 아무데나 사찰이나 뭐 성당이나 믿는 종교 근처에 가셔서 조금 비세요. 본인은 왜 조금 기도해보세요 하면서 이말면 산신각을 추천합니다 하면서 돌려 말해요. 힌트예요, 힌트. 이거 들어줄 거 말면은 본인이 알아먹으면 복이고 못 알아보면 지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머리 찰떡이라고 알러지. 머리색 검정색을 했습니다. 맛대가리 없어도 즐거우면 좋다. 회사가 그런 곳이면 좋을 텐데. 회사터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회사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터도 터에 귀신이 바글바글하면서 귀신들이 점점점 힘이 세지는 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회사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사고가 난다던가 혹은 그 회사 공장에서 이유가 없는 가동하다가 갑자기 팍 하면서 사고, 큰일 나는 사고, 산재가 조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막 빌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터에 있는 게 기운이 조금 이상해요 하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또 이상해요 하면서 확신이 계셨던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빌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터 신한테 좀 빌면서 잘 부탁드려야 된다고 해야겠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터에 있는 신께서 도와주셨는지 가동을 하다가 확 사람이 뒤집어졌는데 그 순간 희한하게도 기계가 멈추고 사람이 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자기는 터신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터신께서 마음이 편찮진 않으신지 이러면서 물어보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 터에 대한 고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산신령과 인연이 깊은 분, 용왕님하고 인연이 깊은 분, 굉장히 목신하고 인연이 깊은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기도를 다니시려면 바닷가가 보이는 사찰로 좀 다니세요. 해수가는 보살님과 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사전에 연이 있으니까 약사전 있는 사찰로 다니세요. 본인은 성모마리아님이 비추니 성모마리아님도 기도 많이 하세요 하고 각자만의 신앙에 맞춰서 추천을 합니다. 강요하진 않아요. 본인의 선택. 아까 말했잖아. 캐치하면 지보, 본인이 오치면 지운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터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넓게 확장하면 나의 복주머니고요, 내 안락함이고요, 가정 화목과 직결이 됩니다. 또한 회사, 그 회사터에서도 직원의 안녕과 산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터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 플러스 풍수 아이템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풍수 뭐가 좋다, 뭐가 두면은 부자가 되고 뭐를 치우면은 더 잘 되고 막 이런데, 자, 여러분, 앞서 말해서 터실형님께서 이거랑 핵 넣어가지고 나랑 합을 맞춘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목기운이 떨어지니까 나무를 갖다 놔야겠어.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직감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직감력. 화분 좀 갖다 놓고 싶은데? 하면서 화분을 사다 놓으면서 자기 알아서 푸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말라는 거죠. 어디 뭐를 보고 해바라기 갖다 놓으면 금전 대폭발 이러면서 해바라기 잔뜩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금기운이잖아요. 한마디로 태양열, 그 양기가 엄청 많이 필요한 시기. 그게 어디에 두고 풍수에서 내 집터에서 어느 공간에 금기운이 필요하고 내가 과연 금기운이 필요한지도 합을 보고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다 갖다 놓으면 고물상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아무거나 갖다 놓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돈 아끼면서 제발 하고 싶은 거 다 알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 부분은 조금 금전 절약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좀 스피드로 진행이 됐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편집자님은 이거 편집하면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스피드로 나가야지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빨리빨리 듣고 내가 터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다 해줘야겠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집 가정 평안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돈 모아야겠어. 빨리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도깨비터에 대해서 도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얘기를 할 건데요. 도깨비에 대해 옛날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도깨비와 귀신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오해와 도깨비는 무조건 차려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도깨비 형상은 일본의 온이다. 그래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난해하게 소문이 난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도깨비라고 다 도깨비가 다 좋은 분들이 아니고요. 얼마나 대하는 게 깔탈스러운지 얼마나 사람의 선악을 보시는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시거나 혹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되게 특이해요. 뭐 이걸 갖다 드리면 다르게 반응을 하시고요. 이걸 갖다 주면 사람과 다른 의도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니 싹싹싹 빌며 가면은 올려주시겠지. 멍청하니까 내가 10,000원을 꺼주면은 맨날 10,000원을 꺼주겠지. 라는 옛날 설화부터 우리가 도깨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도깨비 공유처럼 잘생긴 분도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귀신 잘생겼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귀신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자꾸 이제 공유, 도깨비, 이쿨 그 드라마 도깨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도깨비는 흔히 말하면 정령의 형태랑 가깝습니다. 귀신과 정령 그 사이에 자연물이죠. 자연물. 정령은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귀신은 뭐겠어요? 기운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홍백 영이 다 분리가 되면서 승천하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그 혼의 상태, 백이 소멸한 그 혼백이 어떻게 형태가 돼 있냐에 대해서 귀신의 형태와 귀신의 목적성과 어떻게 있는지 조상인지 그냥 귀신인지 객기인지 악령인지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도깨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귀물, 귀신과 정령의 그 사이. 자,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깨비님이라고 못생겼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정이 아름답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요정은 인간의 형태로 상상될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판타지에서 보는 것처럼 판타지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흔히 말하면 여러분 도비가 잘생겼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 그거에 저한테 도비 잘생겼어요? 묻는 거랑 살짝 비슷한 뉘앙스예요. 거기에서 자꾸 공유 이야기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갖고 제가 조금 반박을 하고 제가 이 기회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공유 이퀄 도깨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하면은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삼신할머니 나오잖아요. 삼신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네요 하면은 저번에 옛날 말했잖아. 할은 높은 옛 언어라고, 머니는 어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높으신 어머니이다, 높으신 어른이다, 공경의 대상자, 경외심을 가진 대상자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옛 어원에서. 그래서 할머니, 삼신할머니는 한마디로 나이 드신 모습으로 비춰지실 때도 있지만 굉장히 도깨비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시할머니라고 꼬부랑 지팡이 들고 아이고야 애 하나 줄게 이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굉장히 냉정하시고 굉장히 차가우시고 도도하시면서 다정하고 굉장히 속이 깊으시면서 멀리 보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신할머니 이미지하면 도깨비랑 비슷하다, 아름답다,
거기에 좀 연애 스타일로 나와서 좀 잘 모르겠고요. 30년 개인 스토리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공유가 도깨비다. 그거는 개인의 미적 감각에 좀 맡기겠습니다. 이상향은 제가 함부로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터에 대한 이야기. 터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손님이 오지 않은가? 손님이 오지 않은 이유. 그 말이죠. 잠깐. 귀신이 바글바글하거나 도깨비가 내쫓는다던가 귀신들이 내쫓는다던가 음산하거나 귀신이 가득 차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잊혀진 공간처럼 돼버려요. 아까 말했잖아. 도깨비님이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되고 귀신들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영업방해를 하신다. 고소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불려주신다. 10배, 1000배 불려주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 산골짜기에 있어도 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가, 이런 집처럼 집도 사고 집도 몇 채나 사는 집처럼 정말 굉장히 잘 불리고 매스컴이 막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대성을 이루고 유명세다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누르게 해준다 라는 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고유선상에 옛날부터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에 이야기를 도깨비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 자, 제가 이번 주에 또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는 정말 바빠갖고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깜짝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자요.